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알고리즘과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 기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디자인하면서 이미 쓰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그 데이터 기반 디자인 수업의 강의 노트인데요. 여기 보면 디자인 과정에서 알고리즘이나 최적화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도구가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생각의 도구요?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런 용어들이 그냥 뭐 기술적인 수단을 넘어서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딱 구체화하고 또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핵심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디자인,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옵티마이제이션. 이거 사실 다 같은 얘기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아, 다 같은 맥락이다. 네,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니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이니 이런 말들 들어보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엄격하게 딱딱 나뉘는 기술 분류라기보다는 디자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약간 그런 방향성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디자이너는 좀 뭐랄까 아름다움, 컨셉 이런 거 중요하게 보고 그렇죠. 엔지니어는 아무래도 안정성, 효율성 뭐 예를 들면 건축가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까 고민하고 엔지니어는 다리가 절대 안 무너지게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에 제대로 쓰려면 약간 그 경계를 좀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특히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아, 엔지니어의 관점을요? 네. 자료에서도 그 엔지니어 마인드를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코딩 기술 배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좀 수치적으로 보고 논리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또 체계적인 작업 흐름, 그 파이프라인 같은 걸 구축하는 능력이죠. 아, 그러니까 디자인 아이디어를 뭔가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만드는 과정에서요? 네, 그때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게 핵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강의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이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고 분해하고 또 핵심만 남기는 거, 추상화, 그리고 반복되는 규칙이나 패턴 같은 걸 찾아내고 패턴 인식, 마지막으로 해결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알고리즘화. 음. 이런 사고 과정이에요. 디자인할 때 좀 막연했던 아이디어나 직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암묵적인 것에서 명시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웹사이트 레이아웃 짠다고 하면 사용자 동선을 일단 분해해보고 핵심 기능 배치에 어떤 패턴을 찾아서 그걸 알고리즘화하는 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디자이너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접근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결정론적 방식,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죠. 결정론적. 네. 이건 입력값이 같으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3 더하기 3은 6. 딱 떨어지는 거죠. 명확하네요. 네. 다른 하나는 확률론적 방식, 스토키스틱이라고 하는데 여긴 약간 무작위성이나 확률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날씨 예보처럼요. 아,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뭔가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을 막 탐색해보고 싶을 때 그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흥이 없네요. 그럼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전략, 거기에도 차이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완전 탐색, 브루트 포스라고 하죠. 이거랑 휴리스틱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완전 탐색이랑 휴리스틱. 완전 탐색은 말 그대로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자물쇠 비밀번호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다 돌려보는 거죠. 아, 다 해보는 거군요. 네.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대신 최적의 답은 반드시 찾아요. 근데 디자인 옵션이 너무 많으면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걸 자주 써요. 이건 약간 경험적인 규칙이나 직관에 따라서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을 좀 빠르게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네. 미로 속에서 쥐가 치즈 냄새 따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하.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가끔 최적의 해답을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괜찮은 걸 찾지만 최고의 답은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괜찮은 디자인은 빨리 찾는데 최고의 디자인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좀 흥미롭던데요. 설명이 그냥 이득이 되는 걸 먼저 한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거 되게 직관적인 방식이죠. 매 순간
그냥 지금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용. 네. 거스름돈 줄 때 제일 큰 동전부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디자인에서도 뭐 특정 기준, 예를 들어 면적 대비 비용 효율 이런 거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요소를 먼저 딱 선택하거나 배치하는 거죠. 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매 순간의 최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막 쫓다가 전체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어색한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효율성이랑 최적성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공간 문제를 다룰 때는 그 그래프 데이터 구조,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공간 정보나 관계 같은 거 표현할 때 정말 강력한 도구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구조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네. 아, 데이터 구조. 네, 그래프는 그 노드, 점이랑 엣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걸로 예를 들어 도시의 교차로, 노드랑 도로, 엣지를 표현해서 최단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 엣지를 시각화하고 분석, 뭐 노드를 그룹핑한다거나 이런 데 아주 좋아요. 관계를 파악하는 데 좋군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는 그래프 같은 비선형 데이터 구조가 유용하고 순서대로 뭔가 처리할 때는 리스트 같은 선형 구조가 쓰이고 뭐 그런 거죠. 아,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디자인 알고리즘이나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냥 단순히 코딩 기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게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디자이너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걸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구현해내는 것.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디자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나만의 알고리즘은 혹시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을 한번 의식적으로 분석해보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뭐 휴리스틱이나 그리디 같은 다른 접근법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